안녕하세요. 신년부터 덕후들이 모여서 덕담을 나누는 방송 덕보드 차트 시작합니다. 와.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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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새해도 편하게 덕질을 꿈꾸는 꾸봉입니다. 딴딴딴딴딴딴 수북입니다. 뭔데 저거? 무협 드라마 BGM 넣은 거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오덕후를 꿈꾸는 삼덕후 헨입니다. 네, 영혼이 맑은 사람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요즘 맑은 발은 이런 좀 이상해. 참 맑은 사람. 그렇죠. 네, 이번 32화 제목이 사조 마두전입니다. 야, 마두. 네, 어떤 걸까요? 네, 이번 방송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무협지에 대한 얘기를 진짜. 시작하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에이스만 있었어도 이거 못하게 막았는데 진짜. 올 것이 왔다. 네. 햇님은 뭐 강제 집행 가능하니까. 아유, 그렇죠. 올 것이 왔다. 비슷해. 마음에 안 든다 진짜. 네. 그래서 저희 이번 그래서 무협지 방송 처음 시작은 역시 김용의 사조 영웅전으로 그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 아재들은 영웅문 일부로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원제는 사조 영웅전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편에서는 사조 영웅전에서 가장 짜증나는 캐릭터를 선정하면서 각종 이야기들을 풀어볼 생각입니다. 이번 주제의 선정 기준은 첫 번째는 인품,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의 정도, 네. 그렇죠. 이 사람이 끼치는 피해의 네. 정도 이렇게 두 개로 선정을 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볼 예정입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소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댓글들을 좀 많이 달아주셨어요. 일단 하이젠버그님께서 뒤늦게 덕보드 차트에 빠지셨다고 이제 그 팟캐스트들 중에서 덕보드 차트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토록 즐겁게 하는 방송이 없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격하게 취미생활 방송이라든지. 네, 좀 격하게 취미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또 메탈 기어 솔리드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저희 중에 이런 류의 게임을 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제가 그 코어 게이머답게 메탈 기어 솔리드 또 나오자마자 또 제가 사서 했죠. 며칠 하셨어요? 1시간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 스타일은 약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스 GUUS 1015님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또 이분도 신규 유입 청취자세요. 그 해외에서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 재밌는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요리만화 순위나 추천 메카물 순위, 뭐 창작물 속 위인 순위 같은 것도 추천해 오, 주셨어요. 아이디어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리만화 하면 역시 던전반. 요리왕 비룡. 먹장. 네. 먹자면 요리만 아니지 않나요? 푸드파이터잖아요. 아니 요리가 나오는 만화가 요리는 만화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네. 예, 해주신 거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살구만 녹차라떼님께서 저희 그 에이스님 이제 고별 방송을 들으시고 프라모델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요. 사진을 여러 개 올려주셨어요. 네. 그 HG는 사이코자쿠 올려주시고 그리고 RG는 윙 인제로 그리고 커스텀. 예. MG는 또 뉴건담 버카 이렇게 어려운 것만 골라서 올려주셨어요. 에이스님의 흥미를 당기기에는 조금 네. 날개 달린 이 친구는 좀 윙건담은 조금 네. 매력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뉴건담 버카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만들어봤는데. 그리고 또 살구만 녹차라떼님께서 그 또 월야 환담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글을 또 써주셨습니다. 진짜 댓글 수준이 아니라 대본 수준인 것 같아요. 이거 다 합치면 저희 대본보다 긴 걸로. 네, 긴 걸로 나옵니다. 저희 들어보시면은 잡담이 거의 다예요. 자, 그리고 DK 라니스터님께서 또 에이스님이 하차하신다니 정말 아쉽다고 해주셨고요. 네. 새해에도 그 즐거운 덕질을 해달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젊은 덕후 윤낙항님. 이거 젊은 덕후 약간 호같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제 윤낙항님은. 맞아. 비천편보 가지닥처럼 영덕 이렇게 불러드릴까요? 영덕 윤낙항님께서 이거 괜찮네요. 네. 약간 비린내 나요. 지역 비하 발언했어 이 친구. 아니 나 영덕 되게 생각나요. 지역 비하 발언. 그래서 무협 특집 하자고 하셨는데 오늘 무협 특집이죠. 네. 약간 뭔가 역시 뭐가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루나틱스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에이스님에 대해서 또 아쉬운 점을 얘기해 주셨고요. 프라모델에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는데 아주 좋은 취미생활이라고 저는 강추합니다. 예, 입문용으로 확실히 HG 정도가 좋지 않겠나. 좋죠. 피카츄라든지 피카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간단해서 너무 기본물인 것 같아요. 예. 피카츄는 그 기믹에 대한 재미를 느끼기에는 피카츄 기믹이 있어요. 그게 목 돌리면은 귀가 막 움직여요. 그래요? 네. 야, 신기하다. 와 괜찮네. 예, 그래도 전 관심 없는 걸로. 엄청 귀엽던데. 예. 피카츄에 대한 또 개그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맞죠? 뭐요? 뭐 저번 방송부터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냥 하세요. 네, 뭐 있는데요? 그 마음의 병이 된다고 네. 하면 그 뭐 담배랑 좀 연관지어가지고 뭐- 피카 이러면서 그냥 이거 편집해 주세요. 나 이거 뭐 하려고 했던지 알 것 같아. 근데 이 얘기하면 절대 안 해주시는 거 알죠? 편집해달라고 한 거 이 부분만 한 번도 볼륨 안 키워주시고 뒤에 백음악 깔아주세요. 슬픈 노래로. 네. 야,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에이스님은 이제 출국을 하셔가지고 네. 지금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아니에요. 이제 도착, 도착했을 도착했겠죠. 거예요. 도착하셨죠. 네. 네. 그래서 신년을 네. 뉴욕에서 보내실 네. 예정입니다. 에이스님의 영정 사진이 지금 옆에 같이 있어요. 뭘 또 영정이라도 자꾸 보내려고. 아니 에이스님은 마지막 인사말 그동안 덕보드 차트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질 않나. 서로 지금 다 죽였어. 나 죽여버리려고 그래. 서로 지금 보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멤버들 근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와이프랑 같이 보는 만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하이큐라고 그 외국 만화가 네. 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시즌 3가 끝나서 같이 그 쪽 몰아서 봤는데 이게 진짜로 요즘 나온 스포츠 만화 중에 거의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애니메이션하고 굉장히 잘 돼서 그 배구하는 그 박력이랄까 긴장감이 엄청나요. 그 개그 요소도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슬램덩크급은 아니지만 지금 당세에서 슬램덩크랑 비교하면 그게 제일 낫지 않나. 이 만화가 우리 그 첫 방송 그 스포츠 코믹스에서 네,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일본에서 설문조사했을 때 여성들의 선호도 1위가 이 만화였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 우리나라 지금 피규어샵 같은데 이제 그런 거 캐릭터 샵 같은데 가보면 하이큐 관련 상품이 제일 많아요. 네. 저는 하이큐가 왠지 그거 있잖아요. 그 애들 좋아하는 새콤달콤한 그게 생각나요. 하이큐? 네네. 오늘 약간 개그가 준비가 안 된 것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몸이 안 개그 좋으시네. 아니에요. 이거. 같아요. 여기도 슬픈 음악 깔아주세요. 오늘 계속 슬프네. 네. 그래서 슬픈 분은 뭐 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뭐 게임을 여전히 즐기고 있는데 음. 이번에 파이널 판타지 15를 했는데 이게 제 스타일이 또 아닌 거예요. 이거 못하겠다. 당장 팔아버려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그 전작들 BGM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전작들 BGM 너무 듣고 싶어서 전작들 BGM까지만 내가 진행하고 팔아야 되겠다 해서 전작들 BGM들 다 찾았어요. 대단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꼭 게임이 그래도 나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팔지 않고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살려고 했는데 중고 구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중고가 곧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슬슬 끝판 깨는 사람들이 저 어제 이게 살려고 보니까 했었는데 안 팔더라고요. RPG 치고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도 치고는 이게 끝판 깨고 나서도 다시 계속하면서 이제 뭐 네, 할수 이것도 있다고. 역시 그런 이제 네. 파고들기 요소가 많이 있는데 예. 사실 제가 계속 하겠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막 재밌지는 않아요. 또 이게. 예. 그죠. 기대한 만큼의 대작이 아니라는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역해가 안 나오니까는 파티 맞다. 멤버가 4명이 남정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캠핑하고 그 남자 4명 그게 픽스예요?
네, 오바카네? 픽스예요. 아, 네, 사진 찍고 막 아쉽네. 요리하고 남자 넷이서 에이스님 좋아하시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플스 게임들보다는 슈페 거를 많이 했었어서 파이널 판타지 6를 최고로 치고 있는데 세븐 팬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그게 지금 리메이크가 뭐 하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 그게 나오면 하고 싶어요. 15는 이제 해보려고 계속 봤는데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었고 아예 그냥 손이 안 가더라고요. 걔는. 맞아. 처음에 시스템을 익히는 것도 좀 힘들어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 예. 그럼 액션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번 작은. 안 사길 잘했다. 아 그리고 저는 요즘은 지제네를 하려고 이제 하기 전에 저는 항상 준비 운동으로 오버워치 3판을 항상 하는데 요즘은 솔직히 한 10판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규칙적으로 세 판 마신다면서요? 아 이게 좀 빠져들기 시작해가지고 아 이제 파라라고 로켓포를 쏘는 캐릭터를 이제 주로 하게 됐는데 아 좀 재밌더라고요. 이제 그거에 좀 빠져들어서 요새 오버워치를 좀 뒤늦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햇님이 이제 오버워치 같은 거 좋아할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승부라든 겨루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기고 지는 건 신경 안 쓰는데 이제 그 상대방과 그 심리전이나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어쨌든 재밌어요. 그러니까 겨룬다는 걸 맞아.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네. 어머님 맞아요. 안부 같은 거 묻는 것도 좋아하시고. 저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이 키보드 모니터에 그 채팅창 부분에 포스트잇 붙여놓고요. 되게 정신적으로 되게 평온해요. 너는 지져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난 사람들이 그냥 한다. 아니 뭐 이렇게. 지금 바스티온 고른 놈 누구냐고 포스트잇 난 몰라. 아니 근데 분명히 게임할 때 자기 막 그 요즘 기름장어 드립 치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거 아이디 바꾸고 나서 이제 포스트잇 뗐죠. 아이디가 뭐죠? 안돼 아이디 안돼. 아니 너무 대놓고 딱 걸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뭐 전 세계에서 저희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신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병신년이고 올해는 붉은 닭을 해 정유년인데요. 뭔가 좀 공교롭네요, 정말. 네. 닭이 빨갛게 되겠죠. 일단 뭔가 병신년은 지나갔는데 왠지 모르게 좀 새해를 맞았는데 찜찜한 기분이 그죠. 좀 올해도 드는 뭔가 해입니다. 찝찝한 이름이네요. 네. 정유라. 네. 정유년이죠. 네.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년부터는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네. 행복한 덕질을 많이 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그닥 다그닥 훅. 이런 덕담으로 시작해보고 뭐 다그닥 훅 모르세요 이거? 정유라의 리포트에 보면 나옵니다. 예. 저 슬픈 마술. BGM 마술 관련. 이런 말도 나오죠. 해도 안 되는 놈은 패야 된다고. 네. 네, 오늘 완전 수부님 맞을래요? 특정인에 대해서 한 말은 아니었고요. 네. 이런 덕담으로 일단 시작해보고 이게 진정한 덕담이죠. 덕질을 많이 하라는. 네. 네, 저는 특별한 거는 없고 지제네 하고 있는데 뭐 어제 그 다른 지제네 하시는 멤버들한테 근황을 물어본 결과 제가 진도는 제가 제일 빠른 걸로. 맞습니다. 역시 출퇴근 시간이 길고 비타가 네. 있으면 게임 시간이 보장됩니다. 실퇴근 시간 짧아서 제가 네,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무협지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예전에 그 저희 16년 9월에 북두의 권법소년님이라는 청취자분께서 네, 맞아요.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죠. 해주시면서 이제 건의드릴게 무협지 중에서 김용 소설을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네, 맞아요, 부탁을 맞아요.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서야 그 약속을 지키는 바입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하게 돼서 좀 마음의 네. 짐이 네, 다행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김용 그죠. 소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안 기다렸는데. 네. 어쨌든 뭐 햇님은 강제 집행이 아이고. 가능한 관계로 네. 직권상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순서를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무협 소설과 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무협 소설에 관련된 저희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쵸?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김용에
대해서 수북님이 이제 아주 상세한 레포트를 네, 레포트. 아 상세하진 않습니다. 네. 예. 정말 정말 기대하고 장난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장난 아니에요. 지금 PPT 준비하고 있어요. 네, 장난 아니에요. 20부작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20부작. 20부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네, 필리버스터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기대를 하고 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다른 분들부터 뭐 무협 소설에 대한 추억들을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 무협을 저한테 처음 추천해 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 끊임없이 한다 진짜. 진짜 근데 정말 진짜 열심히 한다.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그 휴일에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저희 형이랑 저랑 이제 서점 이런 데를 자주 다녔었어요. 예. 저희 어머니 이제 뭐 책은 무슨 책인지 안 따지고 그냥 책 읽으면 좋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셨죠. 어머니가 그때 이제 영웅문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을 이거 재밌다고 읽어보라고. 그래서 우리 형이 먼저 그걸 읽었어요. 우리 형이 그때 1권만 사서 읽었는데 형이 이거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막 형이 2권, 3권, 4권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 덕에 저도 봤죠. 예. 저도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무협에 빠지기 시작해서 그 뒤에 이제 여러 무협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예. 무협 소설은 딱 2가지가 있다고 결론을 냈어요, 그때. 저도 뭔지 알 것 같아요. 김용, 나. 김영원한. 네. 김용 소설과 그렇지 않은 예, 소설.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 막 그래 생각합니다. 오늘 뭐 여기저기서 막 그냥 막 개가 막 터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김용 작품을 이후에 이제 주로 찾아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작품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너무 김용이 인기가 있으니까는 그 작가가 김용인데 사실은 김용 소설이 아닌 거예요. 이름만 맞아. 이름만 빌렸어요. 차용해가지고. 네, 그런 소설들도 많이 봤는데 나중에 이제 이 뭔가 좀 소설이 좀 빈약한데 생각하면은 알고 보면 대부분 예, 짭짭이죠. 네. 네, 뭐 대표적인 게 그 의천도룡기 외전 뭐 이런 작품도 그렇죠. 있고, 그거는 100% 짭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장백산맥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예, 근데 요거는 나중에 짭인 걸 알았을 때 좀 이제 분노가 덜했던 게 재밌었어요. 야시시한 장면이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야시한 장면이 나오면 김용 소설이 아닌 확률이 맞아요. 거의 90%예요. 네. 네. 굉장히 건전하죠. 네. 뭐 제가 아마 무협 소설과 저에 관한 얘기들이 제일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본 게 거의 없고요. 그 한참 이제 우리가 책방에서 책을 빌려보던 시절에 그때 이제 제가 한참 보던 게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거 보다가 로빈쿡 의학 소설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 한참 읽다가 그때 이제 한참 꾸봉님하고 그 책 읽는 권수 이제 빌린 권수 그거 갖고 나름 약간 경쟁심을 느껴서 엄청 막 그랬었어요? 보고 있던 시절이라 그래서 아무튼 많이 봤는데 그때 이제 무협 소설은 저는 손을 절대 안 댔어요. 그때도 아예 삼국지도 안 좋아했으니까. 삼국지 무협 아니라니까요. 아니, 저한테는 그냥 동료예요 그거. 네. 그래서 오리엔탈 판타지로 통칭하도록 하죠. 그냥 그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무협 소설을 책방 아저씨한테 뭐 많이 빌려주는 거 하나만 좀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추천해주신 게 와룡강. 그때 그거를 7권짜리를 빌려서 소설책 7권을 집에 들고 와서 좀 보다가 거기 이제 와룡강 무협들이 나오잖아요. 그 무협들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당시 때는 중학교 때는 재미없어 덮어버렸어요. 그냥 책상 위에 던져놨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그걸 보신 거죠. 뭐 이런 걸 무협이라고 보고 앉아있냐 그러면서 추천해 주신 게 초안지를 저한테 초안지 주시더라고요. 무협이 아니잖아요. 초안지는 무협이 아닌데? 그걸 주시더라고. 그래서 집에 있는 초안지를 좀 보다가 그것도 약간 삼국지 약간 그 계열이잖아요. 솔직히 무협은 아니고 앞나라 건국 얘기죠. 네. 보고 있다가 나는 이쪽은 내 세계가 아니다라고 손을 뗀 게 끝이에요. 전. 아버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 그것도 있고 중국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그냥 아예 그냥 손을 떼버렸어요. 네, 저희가 그 해님 데려다 놓고 이제 중국사 특집을 한번 해야 되는 걸로 해야 될 것 나 같아요. 정말 춘추 삼국지 아니, 특집부터 하는 걸로. 남의 나라에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아? 하은주 시대부터 그쵸. 하는 네. 걸로. 요순 시대부터 해야 되겠네요. 네. 삼황 오제부터. 로도스도 전디 뭐 이런 거 합시다. 로도스도 로도스라는 섬이 진짜로 있는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어디 있죠? 몰라요. 전 지리 같은 거에 전혀 서울 지리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추천해 주셨어요. 이것도 똑같네요. 네, 사도영웅전. 저희 어머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치겠다. 예. 근데 저희 부모님이 무협지를 너무 좋아하세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저는 그 중고 책방 이런 데서 막 100권, 200권씩 사서 부모님한테 보내드리거든요. 와. 네. 근데 진짜로 뭐 많이 보시기도 하고 저는 재밌어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은 이게 김용 무협 아니면 다 재미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요즘에 나온 한국 무협들 중에서도 수준 높은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런 거는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김용 무협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약간 굉장히 중국 정서예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게. 근데 좀 부딪힐 때가 많은데 한국 무협들은 또 그게 좀 아니에요. 약간 한국 드라마 보듯이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어서. 출생 비밀 뭐 이런 거. 네, 오히려 햇님은 한국 무협 괜찮은 걸 보시면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사조의 영웅전을 좀 보면서 그 부분이 딱 걸리더라고요. 네, 저도 많이 걸려서. 네, 저는 무협 소설은 좀 늦게 시작을 했고요. 저희 동네에서 그 아까 언급해주신 그 책방 생기기 전에는 본 적이 없고, 네, 일단은 사조 영웅전 비디오판을 접한 게 처음이었어요. 무협 관련 컨텐츠는 이제 제가 어릴 때 주말마다 부모님께서 이제 이 비디오를 빌려 오셔가지고 가족들 다 같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걸 봤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네. 그때 좀 유행이지 않았어요? 그 무협 네, 비디오 그쵸, 막 그쵸. 10개씩 빌려가지고 네, 여러 개씩 가족들 빌려가지고 모여서 네, 밤에 네. 보고. 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방송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제가 본 게 그 명작 반열에 지금까지도 올라와 있는 1983년판 이제 사조 영웅전. 83년판이에요. 네, 좀 오래되긴 이더라고요. 했네. 네. 아 근데 네. 80년대 작품들이 지금도 명작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김용 작품들은 그 드라마로 거의 주기적으로 계속 만들어지는데 의천도련기도 그 86년작이 지금까지도 최고로 치거든요. 네. 이런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장록수나 이렇게 막 매번 재생산되는 역사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네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소설을 봤는데 어쨌든 이 제가 봤던 이 비디오판이 소설을 정말 충실하게 구현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 작품 되게 좋아하셨는데요. 네. 이제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하신 후에 국선도를 꾸준히 수련을 하시더니 지금 사범 자격증까지 따는 기염을 토하시는데요. 하셨는데 우리 집안에 무공을 익히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게 내공과 외공이 있어요. 네, 무공을 그래서 익히셨죠. 작전호흡을 하면서 맞아요. 이게 두 개를 다 이렇게 자격을 따야 사범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집안에 저는 지금까지 덕후가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 맞긴 한가 봅니다. 덕후도 유전 형질인 것 같아요. 얘기들을 뭐 그건 근데 그래요, 사실.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저희 집에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은하영웅 전설도 저희 아버지가 추천해줘서 저는 처음 읽었고. 아 그래요? 네, 저희 아버지가 책을 다 사놨었어요. 그거랑 뭐 여명의 눈동자나 뭐 이런 옛날 소설들이 집에 되게 많았어요. 근데 무협은 하나도 없었네. 저희 아버지가 무협은 안 보시네. 그 드라마 보셔도 삼국지 드라마를 보시지 무협은 아예 안 보시거든요. 근데 저 중학교 때 약간 센세이션을 했던 게 중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버지가 약간 무협 덕후셨어요. 그래서 자기 내가 무협지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한번 와보래요. 그래서 왔더니 이 녹음실만한 방 한 켠이 전부 무협 서적으로 꽉 차 있는 서재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그때도 놀랐어요, 네. 진짜 엄청. 그분들이 보면 이제 저희 선배 되시는 분들이네요. 예, 선배 예. 덕후 분들이. 구덕후 분들. 덕후라는 말이 있기도 전에. 있기도 전에 이미 그러니까 덕후였어. 우리는 덕후, 윤낙항님 영덕후, 그분들은 노덕후. 너무 이렇게 세대로. 그래요? 그 햇님 특징이 헤이트 스피치라서. 이거 헤드 스피치가 아니라 그냥 스피치. 마우스 스피치야. 머리 쪽에 돌지 않고 그냥 막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헤이트지. 그리고 그때 그 동방불패라는 작품이 또 되게 인기 있지 않았어요? 영화요? 영화, 네. 영화가 난 너무 맞아요. 재밌었는데. 예, 그게 네. 그거죠. 그 뭐죠? 참 그 홍콩 영화 전성기 때 네, 이제 맞아. 만들어졌던 그게 임청아 씨. 소호강호의 일부분을 떼와가지고 네. 각색한 거잖아요. 맞아요. 소강호 월터 건담. 아 예. 네. 네. 넘어가시죠 빨리. 슬픈 음악요. 왜 이러시는지. 동사서독도 영화가 있잖아요. 왕가희 감독이 예, 만든. 맞아요. 사실 이 저희 사조 영웅전 생각하고 그거 보시면 아주 낭패를 봅니다. 예, 낭패입니다. 그점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김용이라는 소설가에 대해서 수북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발음이 예. 네, 그렇죠. 네.
그 김용 선생님은 그 무협계의 톨킨으로 불리우는 그렇죠. 분이시고요. 그 1924년 홍콩 태생이며 신문사에서 일했다고 해요. 무협 소설은 1955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뭐 나이로 따지면 뭐 한 30대 초반부터죠. 근데 이 쓰게 된 동기가 당시 그 편집장으로 있던 신문의 판매 부수가 떨어져서 이를 만회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아, 본인이 편집장이었는데. 네네. 아, 열일하시네. 정말 부지런하시는 네. 분이시죠. 네. 네. 그리고 1959년에는 그 독립을 해서 명보라는 신문을 창간하여 이제 본인의 무협 소설을 독점 연재를 인기가 있었나 보네요. 1959 네, 그때부터. 그럼요. 이후 1972년 절필을 할 때까지 총 15편의 무협 소설을 연재하면서 그 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 겸 소설가로 활동하게 되죠. 근데 이 명보라는 신문이 약간 좀 보수 성향의 신문이라 그래요. 본인도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예, 한국으로 치면은 조선일보 사장 방아무개가 직접 소설을 써서 신문에 연재하는데 이게 겁나 명작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수억 부씩 팔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소설 할까요? 잘 쓰는데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 뭐 많이 아, 있잖아요. 사상적으로 문제 있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니면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분을 알고 있어서 이문모 씨 같은 경우에 소설 너무 좋은데 이제 사람이 싫은 경우. 저도 실망을 해서 안 네.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여기까지입니다. 뭐야? 헐. 아 PPT 일부 아니 아, 네. 그럼 잠깐 쉬고 2부 듣겠습니다. 2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잠깐 쉬고 왔습니다. 자 2부 하시죠. 2부. 아니 김용 선생의 내한 거는 네. 뭐 뻔한 이야기밖에 없어서 아, 사실 네네. 기계할 필요 없어. 무슨 뭐 김학으로 무슨 연구를 하고 있다, 뭐 신필이라는 네, 이런 거 네, 네. 예. 미사오구를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깔끔 담백. 깔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저희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조 영웅전 그 영웅문 일부죠. 네. 사조 영웅전에서 가장 짜증나는 캐릭터는 누군가? 너무 많아서. 누가 그랬을까? 마도들 네. 마도들.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네. 양철심이가 그랬을까? 가진아기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황약사가 그랬을까? 주백통이 그랬을까? 자, 그렇게 4명입니다. 네. 오늘 등장 그 자기 주제 소개가 조금 참신했어요. 어우, 네. 그러면은 이제 순서는 양철심, 가진학, 황약사, 주백통 이렇게 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철심, 그 네. 햇님이 준비하신 양철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저는 이제 양철심이란 캐릭터를 골라왔고요. 일단은 뭐 무협 소설은 아까부터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저한테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솔직히. 뭐 비슷하게 어려운 주제로는 스포츠랑 남자 아이돌 정도가 비슷한 느낌일 것 같고요. 저한테는 지금 그 정도 그래요? 수준입니다. 예. 그 일단은 저한테 삼국지는 제가 이문열 삼국지 사놓고 3페이지를 못 넘기고 있고요. 이거 산지 1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이 책을 2년 다 돼가요. 2년 다 돼가죠. 무협 소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와룡강 잠깐 접한 거 빼고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 너무 트라우마였네. 맞아. 그러나 신약을 잘 못했어. 사실 초한지는 좀 빡세긴 하죠. 네. 초한지도 초반에 좀 괜찮은데 뭐 아무튼 뒤로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이문열 초한지도 있어요. 아, 그게 맞아요. 좀 더 읽기가 쉬울 거예요. 네. 아무튼 근데 전 빡세요, 사상적으로 빡세. 좀 아무튼 네. 예. 예, 사조 영웅전도 제가 이번에 처음 읽게 됐는데 이게 주제를 선택하면서 솔직히 저를 좀 배려해서 만화책이 있는 이제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사조 영웅전이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만화책으로 이거를 접했습니다. 그나마 그림이 있어서 좀 읽기 쉽더라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사조 영웅전을 읽으면서 아까 그 꾸봉님이 좀 얘기했었는데 불편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협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적인 그런 개념의 좀 그런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툭하면 약속을 한다거나 그 약속을 지키려고 막 그 강남 7개가 7년 동안 사막을 헤매고 다니면서 갑자기 만났을 때 그 눈물을 흘릴 때는 진짜
황당하다 못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뭐 이런 미친 아 그거는 강남 7개가 또라이인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류의 의리와 협의가 이 사람들한테 네. 미학인 거예요. 그쵸. 맞아, 그걸 맞아. 제가 그 아름답죠 아주.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제 고려해 보자면은 무공을 쌓는 게 마치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듯이 과거 시험 같이 무공을 많이 쌓으면 뭐 입신양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인맥을 중요하기에 뭐 무림에 도는 소문이나 체면이 중요해서 이런 약속들을 잘 지키고 뭐 의리를 지켜야 되는 것도 살짝 이해는 가요. 근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 만화를 보다 보면 그 약속들이나 규칙들을 그냥 되게 손쉽게 어기는 경우도 좀 나와요. 보면 뭐 대결을 하다 그냥 어겨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버리고 자기 합리화를 좀 잘하시긴 네. 하죠 다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뭐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좀 혼란스러웠죠. 저는 그런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더더욱 마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폐악스러운 인물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양철심.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서두랑 좀 안 맞는데 네. 이 사람은? 일단은 양철심이 누군지 모르시는 네, 분들이 있을 제가 거예요. 네. 소개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비중이 좀 적은 캐릭터라서. 네, 그렇죠. 초반에 나와서 이제 금방 초반에 나오고 아니요 초중반에 리타이어도 한번 엄청 나오죠. 빨라요. 네. 네. 엄청 빠르죠. 일단 이 양강의 아버지입니다. 양철심은 양강의 아버지고요. 그 곽정의 아버지 곽소천하고 의형제이죠. 일단 양가 창법의 고수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네. 일단 양가 창법 자체가 상이무궁이 아닌 것 같고 이 군용 무술로 그쵸. 나와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집에서 막 이렇게 프라모델 만들고 이거는 헨프라다 막 이렇게 부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헨프라의 아니에요. 정식 군문 네. 무공으로 맞아요. 나와요. 그래요? 네. 무공으로 나오긴 해요. 네. 그래서 양가 창법의 고수라고 그러니까 부르긴 하는데 무인으로는 네. 중수 중수 이하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수죠 아니요. 하수. 네. 하수예요. 왜냐하면 이게 양가창법이라는 게 이제 그거 그 총검술 같은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치면 제식무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거의 논산훈련소 조교급이네. 그렇죠. 맞아요. 네. 일단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일단은 양철심 자체가 무리민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일반인. 그러면은 일반이네요. 더 실망스럽네요. 무리민이 일단 아니라는 거 일단은 킵해두고 계속 갈게요. 그 아내인 그 포석약이 이제 아내 그 누구야? 아내인 포석약을 버리고 이제 곽소천의 아내를 구하려고 하다가 네, 맞아요. 네. 구하지도 못하죠. 구하지도 못해요. 그때 아내한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만화책에서 보면은 그 우리가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 맞아 그 얘기 하죠. 예. 곽소천 형님이 돌아가셨고 그 형수님이 임신을 했으니 곽가의 대를 끊기게 할 수 없으니 난 저쪽을 구해야겠다고. 자기네 그럼 양가는 양가는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여기서 그러면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의 그냥 배경은 그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된다기보다도 이 양가는 내가 살아남으면 이을 수 있는데 저 집은 곽가가 죽었으니까 그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난 솔직히 근데 좀 약간 그런 이상했어,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지금 당장 아내는 자기 옆에 있고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위기를 약간 벗어난 상황이에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약간이라도 변명을 해보자면 추격자가 오는 네. 상황에서 좀 벗어나 있기는 했었죠. 네. 예. 그리고 뭐 인연이 되면 만나자고 하고 가는 거 보면은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가겠다 만나자고 약속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구하지도 못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상처 있고 이웃 마을에 있다가 그 이웃 마을이 전염병으로 싹 죽자 그 이웃 마을에 살아남은 그 목염자를 양녀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마누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곽소천의 무기인 쌍극을 그 깃대에 꽂아놓고 목염자를 시켜서 비무초친을 해요. 그러니까 초진. 무예를 겨뤄서 짝을 구하는 그걸 하고 다녀요. 근데 이 목적이 목염자를 양녀로 삼고 비무초친하고 다니는 게 곽소천을 찾기 위해서요. 그럼 목염자를 양녀로 들인 것 자체가 나는 이때부터 의심스러운 거예요. 얘가 목염자를 양녀로 우연찮게 받아들였어. 얘가 남자였으면 또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데 여자니까 옳다구나 하고 곽소천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목염자를 이용해서. 네, 진짜 이것도 되게 좀 화가 났었어요. 되게 음흉해서 이용하는 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목염자 고아잖아요. 고아인데 고아를 거둔 거예요. 거두고 그 고아를 걷어가지고 곽소천을 찾는데 이용을 해요. 음. 그 쌍극 꽂고 다니면서 곽정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무역을 맞아요. 일부러 무예를 겨루자고 해서 그렇게 하고 우연히 나중에 또 아내를 만납니다. 아내를 만나고 그 아내를 만났을 때 이제 그제서야 아내랑 같이 도망을 가요.
이제 잡혔다가 아내를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너무 환희에 찼죠. 도망가다가 잡힐 뻔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양철심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랑. 그런데 구척이 왜 다른 사람들이 위험할 것 같으니 왜냐하면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위험할 것 예, 같으니 자기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양철심 아내는 이미 벌써 금나라의 왕비였으니까요. 그렇죠. 자살합니다. 자살을 하죠. 거기서 자살하고 포석약도 그걸 보고 같이 자살해버려요. 그때 양철심이 또 희대의 유언을 남기죠. 모경자와 각정이 혼인을 해라. 야 진짜 이걸 보고 이 사람의 의식의 흐름이 모든 약속 모든 그 삶의 목적이 곽소천과의 의형제 여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마 에이스님이 있었으면 동조해줬을 거야. 이건 내 생각에 양철심하고 곽소천이 뭐 있어. 브로맨스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살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브로맨스로 뭔가 넘어갈 줄 새로운 몰랐네. 어떻게든 곽소천과 뭔가 연결이 되고 싶은 거야. 어떻게라든 난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요거는 이 시대상도 약간 이해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황약사도 좀 약간 우리 주제 중에도 있고 좀 이상한 또라이잖아요. 그분도 좀 이상한데 또라이 맞아요. 좀이 아니라 그냥 좀 걔는 진짜 많이 또라이예요. 이상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캐릭터가 언급이 될 때 자주 나오는 게 아내, 딸 이런 거에 대한 자기 혈연에 대한 이런 그런 애정. 안타까움, 애정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사람은 그 시대의 뭐 눈치나 이런 사고에 전혀 관심 없고 자기 맞아요. 마음대로 하는 사람의 설명을 몇 번이나 해요. 이 황약사도 황약사에 대해서. 그래서 황약사 벼로가 동사잖아요. 네. 황야사 그렇죠. 곽정 보세요. 곽정도 나중에 맨 처음에 그 몽골 그 징기스칸 딸하고 혼약을 맺어요. 그거 무시하고 화쟁. 그냥 화쟁하고 혼약하고 그거 무시하고 그냥 황룡과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황룡하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이러는데 이미 거기서도 곽정도 이 시대 상황은 틀리게 돌아가요. 사람의 자기만의 어느 정도 개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양철심이 이 시대 상황에 맞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얘 개성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의리만 찾아다니는 거죠. 옛날 곽소천과 곽정도 시대상에 확 맞는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진중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여러 캐릭터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쵸. 네. 거기 봤을 때 양철심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이 사람.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은 또 그렇고 이 사람이 또 만들어낸 해악은 솔직히 뭐 피해도는 제가 보기에는 이분 때문에 솔직히 일이 엄청 꼬였다고 생각을 해요. 양강이 그렇게 심성이 뒤틀렸다고 보긴 힘들고 왕자라는 지위를 버리고 그 가난한 그런 떠돌이 삶을 선택했을 때 그 양강의 그런 고민도 전 이해가 가요. 좀 저도 이해할 수 이해가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할 때 이 양철심이 아버지로서 어떠한 말도 해준 적이 없어요 얘한테. 따뜻함을 보여준 적도 없죠. 네. 사실은 어머니에 대한 그 기억만 네, 있을 뿐이지. 그것만 있고 자기 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곽소천과 약속만 중요하고 혈연에 대한 그거는 전혀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게 저는 이 나중에 양강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것 때문에 일이 좀 더 꼬여가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근데 양강은 이미 양철심을 만날 때는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 만나잖아요. 성인이 된 그게 이후에 인격 형성에 따로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양강도 나중에는 그 아버지의 창을 가지고 그 창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겸지가 갔을 때 그 창을 보면서 우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의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양강도. 근데 그 양강의 그 마음에 불씨를 당겨줄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자살해버리니까 그것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지인들이 위험해질까 봐 자기가 그냥 자살해버리는 유언조차도 자기 아들에게 남기는 말이 아니었으니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 아버지라고 피만 이어진 사람이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언도 자기가 십몇 년 만에 만났던 자기 아들에 대한 유언이 아니고 양녀인 모겸자와 그다음에 사실은 그냥 사실 별 상관없는 곽정에 대한 유언이잖아요. 근데 이 유언의 내용이 어떻게 들으면 되게 내가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에요. 이게 딸이었으면은
내 딸을 원래 약속 결혼시키기로 했었는데 아들이면 의형제 맺으면 되잖아요. 이거 나중에 아들이면 의형제 나중에 맺으면 의형제 나와요. 맺죠. 나중에 의형제 맺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안 해요. 음. 그럼 그냥 딸 내 양녀가 있으니 결혼을 시켜 혼인을 해라 하고 그냥 죽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이 참 모렴치했습니다. 솔직히. 네. 저는 일단 사실 양강한테 양철심이 뭔가를 보여주기엔 너무 짧은 시간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길이가 사실, 며칠? 예, 네. 불과 며칠.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상황 자체가 만났던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죠. 우연이기도 했고. 우연이기도 하고 우연이었어요. 그냥 죽은 줄 악연으로 알았잖아요.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양강은 그 모겸자를 막 희롱하고 막 그쵸, 그랬기 그쵸.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사실 정상 참작의 여지는 좀 있다고 보여지지만 사실 그 부분에서 마지막에 그 자살하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그게 너무 뜬금이 없는 유언이요? 거예요. 그렇죠. 유언도 뜬금없고 아까도 그 유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자기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언이라는 거는 사실 자기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유언에 대해서 자기 아들 언급이 빠졌다는 거는 아들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정말 네.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곽정만 찾았지 양강을 찾으려는 노력 별로 안 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곽소천과 이어지려고만 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애정이라니까. 이리로 들어오도록 해. 난 무협이 좀 재밌어지려네. 이런 게 무협이었구나. 그 의리라든지 의협심은 사실 브로맨스의 다른 말이다. 애정이야 애정. 이렇게 약간 까디집어 보면 그런 쪽으로 그렇지, 흐를 그렇지. 가망성이 높다. 그렇지. 네. 와룡강이 틀린 게 아니었어. 영광은 그래도 남녀야. 왜 그래? 근데 저는 해악 자체는 그 뒤에 소개될 그 아주 전륜한 분들에 비하면 아주 약소하다고 소소한 생각을 것 해서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 해악은 2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품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고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2.5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인품은 낮을수록 좋은 것, 낮을수록 나쁜 놈이죠? 아니 높을수록 아니죠. 높을수록 나쁜 놈이죠. 그렇죠. 높을수록 네, 나쁜 놈. 이것도 오케이, 오케이. 나쁨 인품의 네. 그거죠. 네. 그래서 2.5점. 2.5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착하다는 얘기죠. 그죠. 저는 일단 이 햇님이 양철심을 꼽은 것에 대해서 이거 좀 너무 좀 비중이 없는 캐릭터를 뽑은 게 아닌가. 일단은 이 양철심은 이 무협지에 나온 주인공인데 별호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협인이라고 보기 조금 애매한 레벨이라서 네. 네, 뭐 비천 편복 같은 이런 멋진 안 멋있는데 안 멋있어요. 박쥐야 박쥐.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감점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그 라싸님처럼 인품에 대해서는 뭐 약간 뭐 이상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의리를 중시하고 뭐 도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진 않거든요. 이 사람은. 아니 혈연을 버려버렸잖아요. 그거 일단 도리의 문제가 좀 나는 있긴 한데. 심각한 네. 문제라고 봐요 네. 이걸. 그 위에 나머지 사람들이 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했었던 행동들은 그런 사유나 연유 같은 아니, 것들이 그 뒤에도 돌이 없어. 설명이 좀 되는데 설명이 돌이 되는 없어. 또라이 짓인데 이 양철심은 아니 자기 가족을 그냥 아예 그냥 뒷전이고 그냥 곽소천과 약손만 위해서 살아가요 이 사람은. 근데 양강을 팠을 때 포기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이미 다른 어머니와 다른 아버지가 있잖아요. 예. 다른 어머니는 아니죠. 양강은 어머니는 같죠. 그쵸. 어머니는 같아요. 예, 이미 어머니와 다른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근데 마지막에 그 자기 아내를 데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뭔가를 다시 나는 이 사람 제정신 차리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러기엔 너무 쇠했어요 이미. 예. 너무 많이 오긴 했는데 아들과 기력을. 대화의 시간을 한 번 정도 가지고 네.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죠. 예. 유언이 진짜 절정이었어요. 아니 진짜 자기 자식이었으면 생각을 조금이라도 막 회한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둘이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 의형제와 맺은 약속도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인품에 대해서는 2점 드리고요. 그리고 해약도는 이분이 어떻게 일을 주도적으로 해서 피해를 준 건 아니에요. 사실 모든 일의 꼬인 거지. 원흉은 구척이 그놈이고 구척이 그놈이 이 집에 들어오지 말았어도 아니, 시장 구척이를 완한 초대한 홍렬이에요, 사람이 완한 양철심이에요. 지나가던 구척이한테 밥 먹고 가라고. 아니지 완한 아니에요. 홍열이 그 네. 포석약 차지하고 싶어서 습격한 게 문제지 그쵸. 사실은. 구척이 맨 처음 만날 때 음. 그 양철심이 오라 그랬어요. 지나가던 구척이한테. 왜 오라 그래? 양철심이 술 한잔 구척이 주겠다고 왜 부르잖아요. 거기 사도 영웅전 지나가? 시작은 양철심이야.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양철심이 어떤 일을 주도로 해서 일이 벌어졌다기보다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리저리 끌려 휘둘린 거죠.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가 더 뭐 커지고 그런 부분은 좀 적지 않나. 물론 뭐 가족을 뭐 아내를 버리고 뭐 아들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피해를 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도 좀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2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햇님이 평가가 좀 맞는 것 같은 부분은 확실히 그 와이프랑 그 자식을 버린 점.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해악을 뭐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선택이 해악을 가져온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3점 3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근데 점수는 낮지만은 양철심도 파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맞죠? 맞아요. 좀 파볼 여진이 있네요. 네. 이 햇님이 방송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브로맨스가 소- 있다니까요 이 사람. 사람한테도 찝찝해. 아 근데 난 이 진짜 가치관이 이해가 안 가 이 사람. 네, 다음으로 제가 가져 나온 사조종운전 악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악당 아니야 그 사람들. 네, 짜증나는 사람. 아니야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제가 꼽은 최악의 인성은 강남 7개의 리더이자 주인공 곽정의 스승이기도 한 비천 편복 가진학입니다. 이름을 쓸데없이 멋있어. 벼로는. 맞아. 비천. 근데 비천 비천 편복 너무 편복보다 강조하는 거 아니야? 자기 형님 벼로가 더 멋있어요. 뭔데요? 비천 신용이에요. 근데 신용은 죽었어. 맞아. 매초부한테 그냥 쥐어 죽잖아. 터져가지고 죽었어. 이 가진학이라는 사람은 장님의 절름발인데 강남 7개 중에서는 가장 강합니다. 네. 예, 강남에선 나름 그 날리던 무리민이었어요. 지역 양아치겠죠. 강남 쪽에 좀 물이 안 좋더라고 내가 거기 요새 사니까. 구척이와 내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내기는 그 곽서총과 양철심의 자식들을 찾아 가르친 다음에 18년 후 대결을 시켜보는 아니 무슨 건데요. 내게 18년짜리가 있어. 이 말도 안 되는 내기를 욱하는 성질 더하기 자존심 때문에 수락하게 돼요. 맞아요. 네. 내기를 하기로 했으니 이제 곽소천의 자식인 곽정희를 찾아야 하는데 몽골에 있다고 하네요. 의리의 7개는 또 강남에서 강남에서 몽골까지 떠납니다. 야 진짜 대박이다. 비행기도 싹도 만만치 않아서. 아니, 걸어갔잖아 애들. 말도 없어 보면. 한 명만 말 끌고 다니고 말 타지도 않아 보고만 끌고 다녀. 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울지. 여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라 각자 자비로 털레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찾아 중동으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그 7개는 외주 노동자가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몽골에서 곽정희를 찾아내요. 예. 우리가 구척이란 양반이랑 내기를 했는데 오늘부터 내 놈의 스승이 되어야겠다. 뜬금없는 통보. 전개지만 배울 건지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네, 뜬금없는 전개지만 어쨌든 스승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나름 7개는 그래도 한 가닥씩 하는 인물들이라 곽정희한테 이제 자신들의 절기를 전수를 해줘요. 저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 약속된 18년의 세월이 가까워질 무렵 구척이의 제자 윤지평이 찾아와 이제 곽정과 대련을 합니다. 네. 근데 곽정 윤지평에게 밀려요. 네. 예, 털리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7개의 무공으로는 전진교 무공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맞죠. 일단 무공이 네. 약함. 7개와 대기업 무공한테 밀렸어. 그렇죠. 무공이 중초 약하고. 기업 무공. 7개와 구척이가 무공의 우열을 가릴 수 없어 이런 내기를 시작했지만은 따지고 보면 그때 7대1로 싸워서 비긴 거죠. 그렇죠. 네, 7대1로 싸우면은 전진 7자도 환약 싸우고 삐까 뜹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18년의 세월이 흘러 곽정과 7개는 다시 중원으로 돌아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오직 의리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의리. 의리. 네, 사실 7개가 전수해준 무공이야 뭐 별 볼 일 없지만은 또 곽정이가 워낙 또 천운이 타고난 놈이라서 네. 뭐 기현으로 뭐 마오기한테 전진판 내공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마옥이 찾아간 거는 윤지평이 갔다 온 이후 아니었어요? 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일부러 이후, 온 거잖아요, 그 사실. 지금 그 너무 약하니까. 그 이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마법 네. 선생님 좀 착한 것 같아. 되게 좋아요. 마옥. 그러니까 이제 전진 7자 중에 역사 속에 좀 이제 많이 나오는 사람이 구척이와 마옥 이 두 사람은 맞아요. 네. 중요도가 있어요. 실존 인물이에요. 왕중양 조사와 음. 그 제자 구척이 마옥. 로도스 섬도 실존했다니까요. 아 조용히 좀 하시고. 네. 그리고 이
양강이 또 이제 알아서 리타이어 해주는 바람에 구척이와의 내기에서 이깁니다. 우이 이겼어.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자신 포함 동생들 젊은 시절 다 바쳤습니다. 네. 그리고 한 명은 죽어요. 네, 중간에 죽잖아요. 7개들은 그 머나먼 몽골에서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5째 장하생이 매초풍에게 네. 살해를 당해서 6개가 되고 그 외국에서 곽정이 가르치느라서 혼기도 놓쳐서 다들 결혼도 못해요. 맞아. 중년이 됐는데 해외 이주 노동자잖아요. 아, 얘들이 각정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 너무 슬프다. 그리고 이후 6괴는 가진학을 제외한 전원이 또 음. 구양봉에게 또 죽임을 당하죠. 네. 리더가 이 이상한 내기에 빠지지만 않았어도 음. 동생들은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반면 이제 가진학은 잘난 제자 둔 덕에 이후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네, 도박빚도 제자가 갚아주고. 네, 구척이와의 내기에서도 봤듯이 워낙 또 내기를 좋아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취미가 노름인데 그 곽정 후보가 노름빚을 많이 갚아줬어요. 이 생각해 보면은 노름판에 이런 호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눈이 안 보이는데 밑짝배기가 얼마나 시켰어요. 아 진짜 그러네. 눈도 안 보이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평소 이 꼰대질이 얼마나 심한지 음. 곽정이 이제 항상 이제 가진학을 보면 이제 무서워하죠. 음. 천하 5절 중 한 명인 홍칠공이 곽정이 이제 마음에 들어서 제자로 삼고 싶어 하지만은 곽정은 이미 가진학이라는 이제 똥차 때문에 천하 5절 홍칠공을 스스로 스승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 다 네. 스승 대접도 저 하고 이후 다. 이제 천하 네. 5절인 홍칠공이 이제 손수 가진학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 가진학이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만 이 과정 역시 또 순탄치 않았죠. 맞아요. 홍칠공쯤 되는 사람이 네. 강남 7기한테 가서 양해를 구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건희 같은 사람이 네. 그 중소기업 사장한테 가가지고 네. 양보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 네. 정도도 아니에요, 네. 사실 이 사람은. 현기차 사장이 맞죠. 네. 정유라 동창의 아버지 회사에 물건을 자, 틈을 주지 마. 틈을. 뭘 좀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이제 눈빛이 바뀌는 것 같으니까 내가 비상벨 울릴게 내가 좀 이따. 뭐 무공은 하나도 없지만은 곽정 스승이었다는 타이틀 하나로 스승 행세를 하면서 맞아요. 곽정 내 집에 같이 살아요 이후쯤. 아 진짜? 맞아요. 눌러 살잖아요. 제자들이 부담될까봐 방랑의 길을 떠나는 홍칠공과는 네.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홍칠공은 여기선 진짜 제일 유일한 영웅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하다 이 영웅전에 영웅 영웅 일을 할수 있는 사람 홍칠공밖에 없어. 홍칠공밖에 없어. 홍칠공이 제일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그 사부의 그 모습이야 그 사람. 사부랑 영웅의 풍모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맞아요. 네. 약간 자유분방하면서도 츤데레 같이 막 이렇게 그리고 가르쳐주고. 죽음도 되게 멋있잖아요. 아 그렇죠. 가지나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네. 설득됐어요. 네, 나쁜 놈 같네요. 민폐형 캐릭터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네요. 예, 제가 평가를 해보자면 일단은 이분이 오해왕이에요. 오해왕. 맞아. 오해 달인이에요. 뭐 이게 무조건 얘기하면은 다 믿고 일단 죽창부 그 뭐죠 철장부터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눈이 안 보이니까 이분이. 그래서 눈에 뭐 뵈는 게 예, 없어요. 배는 게 없는 뭐 거. 덮어놓고 뭐 자기 제자도 죽이려고 그러고 막 사건을 크게 만드는 데는 확실히 일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깊은 또 심상은 또 나쁜 게 아니고 되게 의리의 인물이라 무작정 나쁘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론 조작에 잘 넘어가서 이제 맹목적으로 뭔가를 추종하는 어디에 어른들이 좀 생각이 나서 보는 내내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폐학심이나 해학심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인품도 3점,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정도도 3점. 동생들 다 죽었는데도요. 아 근데 좀 구양봉이 죽인 자기가 거죠. 죽인 건 이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주도적으로 다 독살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 자기가 죽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되게 좋은 뜻으로 갔어요. 그 네. 동생 죽으러 간 네. 사건은 사실. 동생들 장가도 못 갔어요. 그건 그렇지만 그럼 그렇네. 리더십은 좀 부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3점 3점 드렸습니다. 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소인배 스타일의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리더지만 사실 네. 리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거 너무 그릇이 다혈질이고. 그릇이 그 리더를 할 수 없을 만한 그릇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나이 많다고 그쵸? 리더한 거죠. 나이 사실. 많아서 그냥 리더 시켜준 건데 하는 선택들마다 다 별로예요, 그죠? 그 내기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곽정 찾아내가지고 무공 수련을 시키는데 뭐 자기가 시키거나 하면 밑에 애들 시키는데 사실 뭐 체크도 제대로 안 해요. 곽정이 무공을 잘 수련하고 있는지 그냥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지. 그 심지어는 자기 무공은 곽정이 거의 받은 게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거의 활용- 뭐 네.
그 사실 받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나중에 너무 허접해서. 네. 네. 나중에는 뭐 항룡 유해 이런 거 쓰지. 네. 강남 7기 무공 안 써요 각종. 심- 그런 걸 왜 심지어는 씁니까 도대체? 위키에서는 단호박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강남 7개 무공 중에 쓸만한 건 한보고의 마술밖에 없다. 마술 말 타는 기술은 잘 배웠다. 소매치기도 배우면 좋겠다. 따그닥 훅 네. 이렇게 가르쳤었나요 한보구가? 그러겠죠. 나 뭐. 비상배 울린다는 복합했다. 역시 곽정을 보면은 네. 역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말을 잘 타야 성공한다. 아 역시 이게 와 2017년 16년까지 통할 줄은 몰랐네. 그러게요. 강남 7개한테 배워도 이 말 타는 기술은 네. 쓸만하다. 마장 마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인배 같은 인물, 그래서 인품 3점이고요. 그 나쁜 의도를 갖거나 아니면 진짜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희 해악은 좀 많이 끼친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사실 스토리를 많이 꼬죠. 그쵸. 예, 구척이랑도 뭐 오해가 있었잖아요. 오해가 있었는데 그거를 또 얘기를 해가지고 동생아 설명해봐라. 그 대사님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리더인데.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이제 합을 겨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 은원관계가 생겨서 그 18년간의 내기가 생긴 거잖아요. 아니 7대1로 싸우면서 비겁하다는 네. 생각을 안 했는지 몰라요. 그쵸. 네. 그쵸. 아니, 자기들 의협이라고 그러면서. 기업주의 이 사람들을 난 가치관을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 우리는 7명이지만 사실은 하나야. 이거. 그러니까 치협이니까. 하지만 너와 맞은 약속은 18년 동안 지키고야 말겠어. 나 같으면 강남 백협 같은 거 하다가 맞아. 강남 백년 괜찮네. 100명이지만 하나다. 그러니까 100명이지만 일심동체야 이런. 차라리 뭐 108 번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강남 108번네 말해갖고 한 명당 한 대씩만 때려도 얘 그 다 죽어. 그거 황약사고 뭐가 어딨어. 우리 98째가 죽었다니. 98째 이름이 뭐였더라. 명부 뒤져야 돼.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겠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끼친 해악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3.5점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 예. 가지낙 이분이 그 보면서 그 캐릭터가 생각났어요. 야무치. 맞아 야무치급이에요. 약간 스토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전 시리즈에 다 걸쳐 네, 맞아. 나오면서 좀 약- 존재감은 희미하고. 힘도 없고 막 이런데 네. 야무치 같은 게 생각이 나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리저리 일을 꼬긴 하지만 큰 줄기는 안 건드리니까 스토리에. 그래서 해악도는 저는 2점을 줬고요. 인품은 나 이 사람 진짜 그 곽정 죽이려고 했을 때 아니 설명해 주세요. 설명도 안 해. 여기 설명해 주세요. 그 가지낙이 네. 예전에 이제 무서워하던 무린 고수 아까 이름 뭐 매초풍. 매초풍이 그 곽정이랑 매초풍이 있는 걸 보더니 이제 자기 강남 7개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 같이 있더라. 저게 뭐냐 곽정이랑 뭐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사제지간 아니냐라고 하더니 가지낙이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죽이자. 곽정을 죽이자. 아니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 이 사람 물어볼 수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7년 동안 찾은 그 곽정을 네. 그리고 그 제자로 삼아가지고 수년 동안 가르친 그 곽정을 네. 얘기도 한번 안 얘기 안 들어보고 들어보고. 죽이자. 아니 그 뒤에도 있어요. 그 뒤에도 강남 7개 동화도 와서 죽잖아요. 네. 6개가.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밭 무트로 나와서 곽장을 처음 만나서 또 설명을 하고 뭐 죽장 휘두르면 되는데 바로 일단 또- 무조건 후리고 봐요. 그때도 죽이자. 근데 그 설명이 저도 만화책으로 최근에 다시 봐서 한 2권 동안 설명을 안 해. 아니 그 미리 설명했으면 이게 꼬일 일도 없거든. 그리고 그때 또 되게 네. 막 그 비꼬잖아요. 아이고 곽대 형님. 비아냥 쩔어 뭐 야, 살려주시렵니까? 뭐 제가 이런. 얘기한 것처럼 전형적인 소인배예요. 이 소인배는 사람. 맞아. 진짜 아니, 엄청 소인배. 이 사람 진짜 인품은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아니 양철 씨는 맞아. 좀 뭐랄까 폐륜 같은 느낌인데 얘는 이상해. 찌질해. 졸라 곽정 찌질해. 죽이자고 했을 때 진짜 놀랐어요. 인품 4점 드립니다. 사이코패스. 사이코에 사이코 이 사람. 이래놓고 나중에 곽정네 집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와, 네. 진짜 나쁘다. 저 뻔뻔하지 않나? 아니. 저 잠깐 예. 점수 고쳐도 됩니까? 노릇빛 고쳐, 맨날 고쳐. 노릇까지 안 줬어. 저- 곽정 죽이자고 했을 거야. 저 인품 4점으로 고치겠습니다. 이상한 놈이야 이거. 나도 4점으로 고칠래. 너무 좀 진짜 들어보니까 이상하네, 이상한 놈. 이거. 진짜 나쁜 놈이네. 아, 그 7년 만에 만난 곽정 보면서 눈물 흘리던 게 엊그저께인데.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이제 2명 했고 잠깐만 쉬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철신과 가지낙의
또라이 행각을 우리가 잘 들어봤습니다. 또라이 대결. 네. 가진악 이름 참 잘 지었다. 가진악은 가진 악을 가진 다. 악행을. 네. 근데 제가 꼽은 캐릭터는 가장 짜증나는 캐릭터는 바로 병은 의사에게 그리고 약은 황약사에게 네. 황약사입니다. 네. 황약사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천재죠, 천재. 예, 천재로 나오죠. 천하 오절에 이를 정도로 이제 전륜한 무공의 고수이죠. 그러니까 동사서독 남제북계 그다음에 중앙 뭐였죠? 중신통. 중신통. 네. 그렇게 5명 천하 오절에 이를 정도인데다가 서화, 시, 병법, 서예, 의술 등등 모든 것에 능한 어떤 르네상스형 맞아. 인재죠. 예, 다빈치 레벨. 네, 다빈치적 그런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네, 인성에는 스탯을 하나도 못 찍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돈까지 아주 많아서 도화도라는 섬에서 기기묘묘한 풍경을 이렇게 꾸며놓고 저택도 있고 보물도 많아요. 네네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완전 이제 뭐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인생이죠. 생긴 것도 잘생겼대요. 짜증나게. 네, 생긴 것도 잘생기고 되게 동안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늙지도 않고 이 사람은. 그런데 천하에 뛰어난 이 사람이 사실은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 빼앗는 거는 이제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요. 그다음에 막 죽여요. 그리고 그 무공이 뛰어난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마음 먹으면 진짜 손가락 하나로 죽일 수 있어요. 탄지신통으로. 탄지신공으로. 네. 그리고 사람 불구로 만드는 거 아주 수시로 합니다. 밥 먹듯이 해요. 아주 완벽한 사이코패스의 전형이죠. 네. 그러니까 그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자식 교육도 위험해요. 네. 오히려 그 현대의 유명한 그 사이코패스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무공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약간 무법지대인데 무공이 뛰어나. 사람을 해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아무도 이 사람 제재할 수 없잖아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에 만약에 이런 인물이 있다면은 계엄령이라도 선포해가지고 잡아놔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낮게 잡아도 1대1에서는 넘버 4인데. 그렇죠. 그렇죠. 엄청나죠.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일관성도 없어요. 인의예지, 수호지심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다 알아요. 다 공부했어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강호의 도리라든지 뭐 무림세계의 불문율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전혀 안 지킵니다. 기분파요, 기분파.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만 관대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 멋대로 이 불문율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공격하는 빌미로 삼아요. 맞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곽정과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 제자를 홍칠공 제자인 곽정이 이겼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무림의 그 불문율에 의해서 그 스승인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상대해주게 잔챙이 같은 곽정을 직접 죽이려고 살수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뻘인데 아들뻘. 아들뻘인데 굳이 이제 이렇게 꼭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자기한테 그런 작게 들리려면 나는 아닌데 나는 동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모든 책임 회피를 하죠. 그런 식의 표현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만 이제 쿨병에 걸려면 쿨몽둥이를 쳐맞아야 돼. 진짜. 자기는 뭐 강호의 돌이 원래 이런 거 안 따졌어, 뭐라든지 뭐. 그리고 나중에는 뭐 전진교 3대 제자의 사제였던 양과와 친구를 먹는 기행까지 벌임으로써 이 무림 세계의 그 족보를 이제 혈통 그 뭐 개통을 개족보로 만들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노답 꼰대의 내로남불 전형이고요. 이런 인물에는 인품이라는 표현 자체도 아까울 지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놈은 등장 장면이 많아질수록 더더욱 그 사람들이 열받게 하는데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 그나마 뭐 매초풍 혼내주고 뭐 무림 종사의 느낌이 좀 났어요. 좀 났는데 나중에 되니까 완한열이 모함을 하잖아요. 모함을 해서 전진 칠자한테는 주백통을 살해했다는 그 혐의를 씌우고 그다음에 곽정한테는 곽정에게는 이제 그 누구냐 황약사가 강남 7개 살해했다는 뭐 그런 오해를 사게 만들잖아요. 이 완한열이 네, 맞아. 모함을 해가지고 완한 강하고 구양봉이 그렇죠. 네. 그래서 황약사가 자기가 모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뭐 예를 들면 그 원한을 샀던 전진칠자나 곽정이랑 그냥 싸워요. 해명을 안 해요, 그냥. 너한테 주먹 휘둘렀어 이것들 이러면서 그냥 싸우잖아. 그냥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 감히 니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또 살수를 쓰면서 막 죽자 살자 막 싸우는 거예요. 또 목숨을 걸고. 전진 칠자 이기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 뭐지 그 네. 전진칠 필살기 있잖아요. 청강북두진. 청강북두진. 청강북두진 거의 깰 뻔하잖아요. 원래 곽장이 없었으면 깨졌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 깨지는 게 네. 구양봉이 그거 암습해가지고. 암습하긴. 아니요. 그 뒤에도 한 번 더 네, 붙는데 그때는 뭐 멤버가 바뀌어가지고 조금 맞아요.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털리는 거죠, 사실. 그쵸. 전진 칠자 중에 그 구멍이 몇 명 있어요. 그 뭐 왕철이라든지 손불이. 맞아요. 손불이. 손불이 이런 애들 약한 애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성은 그렇고 피해 정도. 황약사 악행들을 열거해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자기들이 부리는 그 이제 그 도와도 노인들, 화인들 어. 혀를 모두 잘라서 벙어리로 만듭니다. 네. 본인이 자른 거예요. 네. 본인이 다 자릅니다. 손수. 모든 하인들의 혀를 다 자기가 자릅니다. 제자인 진연풍과 매초풍이 구음진경 훔쳐서 달아나죠. 그리고 황약사 아내가 그 임신한 몸으로 그 구음진경 학원을 이제 원래 한번 이제 외워가지고. 외웠기 때문에 그걸 다시 쓰려고 하다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이제 책 쓰다 죽었어요. 책 쓰다가 죽은 거예요. 황룡을 조산하고 죽었죠. 그러니까 빡친 거예요. 열받았는데 애꿎은 다른 남아있는 제자들 다리를 끊어가지고 다리 혈맥을 끊어가지고 도와줘서 내쫓아요. 아니 그 제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남아있는 도대체? 죄가 없어. 예. 아니 그러면은 차라리 아니 그 모든 원흉이 뭐 그 진연풍하고 매초풍한테 있다면 다른 제자 시켜가지고 얘네들 잡아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논리가 아닌가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근데 잠시만요. 너는 구음진경은 그때 학원 다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학원 한 번 읽고 다 외워가지고 바로 그냥 다 쓰- 쓴 네. 거를 네. 매초풍하고 매초풍이 진연풍이 훔쳐가라. 훔쳐가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까 아기 낳고 있을 때 썼다고 하길래 그러니까 그거를 쓰기는 썼죠. 쓰긴 썼는데 바로 쓰고. 진연풍 매초풍이 훔쳐서 들고 도망갔죠. 때문에 또 쓰려다가 죽은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그 제자들은 사실 나중에 이제 만나보면 다 착한 친구들이에요 보면은. 다막 네. 스승님한테 다시 풍이라든지. 돌아가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공명풍. 예. 되게 막 안타까워요. 근데 막 다리 다 끊어놓고 얘는 근데 미안하다는 내가 잘못했잖아.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냥 예. 잘 챙겨줘. 그거 후인들이 있으면 잘 챙겨줘. 무공 이 하나 정도 만들었잖아요. 레벨이야. 무공 뭐 걸어 다닐 수 있는 무공 하나 만들어서 맞아요. 알려주잖아. 나중에. 네네. 야 그나마 남아 있는 그 양심이라고는 할까. 근데 뭐 그 그런 건데 당사자들이 받아야 될 당사자들이 다 죽어요. 다 다 죽어 있어요. 이미. 심지어 나중에는 네. 다리 끊어져 있는 뼈를 보고 나서 황룡이 이거 우리 그 아버지 제자 중에 제자인데? 하나라고 나 그때 솔직히 미친 놈들이 그니까요. 그리고 이제 천하 오절 주제 이제 서독 뺨칠 정도로 거짓말과 음해에도 능하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주백통이 금음진경 갖고 이제 도화도에 놀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막 갖고 싶어가지고 갖고 싶어서 자기 아내를 동원한 부부 사기를 칩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구음진경 손에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구음진경을 습득한 것도 사실 원래 자기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엄청 집착도 하고 그다음 또한 자기 딸 정혼자인 곽정을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처음에는 구양극이랑 혼인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구양극이랑 혼인시키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동사라고 뭐 세상에 있지 얽매지 않는다 하면서도 또 그 가문빨, 그쵸. 지방빨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열쇠 3개 들고 오는 집이랑 결혼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불새끼. 예. 곽정 같은 족보도 없는 놈이. 곽정은 징기스칸 양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야 진짜 니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간 무리민들이 보면은 이 그 소인배들. 그 소인배들도 많고 이렇게 실제 역사에 진짜 그 큰 덩어리들은 안 보고 무리민끼리만 자기들끼리만 이러는 거예요. 네. 징기스칸이 얼마나 대단하나. 그렇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곽정과 주백통을 그 배에서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맞아. 수장시켜서 자기 아내의 혼을 위로하려는 그 인신공양을 하려고 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눈에 불꽃이 튀었어요. 근데 그게 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배는 황해사 타지 말라고 계속 몇 번 말리잖아요. 한 3번 정도는 얘기해요. 타지 말라. 진짜 웬만하면 타지 타지 말라. 말지 했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아예 사실대로 말하고 타지 말라고 하면 되는데 그럼 계속 탈 거면 타든가. 근데 이게 그것도 뭐야? 주백통이 문제. 주백통은 네, 맞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무조건 아니, 타요. 그 네, 인간. 맞아요. 주백통은 그냥 타 이랬으면 안 네. 탔을 수도 있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사실 오해도 많이 당하고 이 사람이 뭐 그래서 싸움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천재가 남의 말을 그렇게 순진하게 믿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맞아. 이 사람은 그래서
뭔가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빌미를 만들어서 시비 걸고 싸우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 레알 사이코패스죠. 이런 점을 볼 때 황약사는 그거죠.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투민족인가? 네. 싸움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캐릭터에게 진짜 최악의 점수를 줬어요. 사실 아마 라사님이 안 골랐으면 제가 골랐을 겁니다. 미친놈이에요 진짜. 지금 뭐 진짜. 약간 그 우리 천사의 섬 같은 레벨이에요. 사실 고용인이 아무리 악인이라지만 다 불러다가 혓바닥 자르고 그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그럼 고용인 다 죽이고 다시 모아요. 예. 얘는 일단 이 살인의 그런 랩 수위가 너무 낮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리미트가. 연쇄살인범이죠. 사실은. 예, 거기도 진짜 초반 빌런의 스승인 점도 되게 문제예요. 이 빌런들을 키운 빌런들이 또 이게 악행을 하는 이유도 사실 이 스승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실. 흑풍쌍살. 흑풍상쇄. 예. 아니 제자들이 사부 무서워서 도망가서 무공 훔쳐서 도망가고 사고 치고 다니는데 남은 애들 다리를 다 분질러서 쫓아보내고. 그니까요. 아니,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에이 화난다 이러면서 맞죠. 예. 그니까요. 왜 제자들을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매초풍을 좀 안쓰러워하면서 네. 그냥 잘해주면 되는데 네. 독침을 놓고서는 일을 시켜요. 일 시키고 1년 지나서 일 끝나면은 스스로 무공을 폐하라고 하죠. 그 심지어는 그 매초풍이 이제 황약사 품에 안겨서 죽는데 음. 사부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면서 그 다 죽어가는 와중에도 팔을 자기 다 부러뜨려서 무공은 제가 패했습니다 이러고 있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짜 두려웠으면. 그렇죠. 진짜 좀 너무 악마 같아. 이 사람은 거의 악마에 세뇌를 가까워. 악마야 악마. 예, 그래도 딸은 좀 이쁘게 키우긴 했는데 딸도 만약에 곽정을 안 만났으면 요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쵸. 제 생각에는. 예. 혀 뽑고. 네. 혀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뽑을 수 사실 있으니까. 그 드라마에서 그 황룡 캐릭터를 보면요. 레알 장난 아니에요. 진짜 사람 목숨 되게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죽이고 보자 약간 이런 식이에요. 얘도. 예, 황룡도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예, 황룡은 근데 약간 국정원 타입이에요. 이렇게 엿듣는 거 좋아하고 정보 조사해가지고 조작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황룡이 이제 어머니의 피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또 황약사 이상의 천재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인품은 4.5점, 폐악도는 5점을 줍니다. 저는 이 이제 국민학교에서 이 작품을 봤을 때 황약사를 저는 그 파마시로 봤습니다. 왜요? 약을 지는 사람. 약사. 네, 저도요. 맞아요. 맞아요. 약사가 왜 저도 이렇게 본명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약사가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하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약 짓는 노인인 줄.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약 짓는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고아옥로안이라고 있어요. 명품 맞아. 약이 있어요. 맞아. 그 맨날 비싼 거. 나와. 네. 그래서 이 황약사라는 인물을 그 김약국의 딸들이 나오는 김약국과 함께 그렇죠. 저한테 약국. 이름에 대한 어떤 강박을 남긴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그 이제 인성이 덜 됐다. 이 너무나도 고강한 무공 때문에 진짜 안하무인이고 인성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꾸봉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하인들 막 혀 뽑고 뭐 수틀리면 다 죽이기도 하고 이런 걸로 봐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같은 사람으로 맞아요. 안 보는 거죠. 하인이나 이런 사람은. 네네. 예. 자기 주변 인물 말고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 뭐 서독 정도 돼야지 같은 뭐 홍치공 이 정도 돼야지 이제 뭐 대화를 하지.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대화하려고도 안 해요. 맞아요. 이 사람은 말도 그렇게 잘하고 똑똑한 양반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인품은 5점이고요. 오. 예. 폐악질도 5점이에요.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이 장인어른인데. 뭐 그 맥초풍하고 걔네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작된가라고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고은진경이 밖으로 네. 돌면서 시작이니까. 그렇죠. 맞네요. 뭐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 또 제가 더 화나는 점은 여기 이제 서독 구양봉이 이제 악인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대놓고 악당이에요. 그렇죠. 예, 또 서독이고 모든 사람이 이 양반 악당인 거 다 알아요. 근데 동사는 안 그래요. 네. 사실 악당도로 찌면 이 사람 만만치 않은데도 예. 자기는 나쁜 게 아니고 그냥 괴팍한 거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서독은 이제 최후에 좀 안 좋게 죽잖아요. 악당답게. 이 사람 마지막까지 잘 먹고 잘 살아요. 엄청 잘 끝까지 살죠. 고고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는 끝까지 그- 도화도주라서 그쵸. 곽정은 송이 멸망하면서 이제 곽정은 같이 죽는데 이 사람 그것도 상관없이 자기 외딴 섬에서 뭐 송이 망하든 말든 진짜 역사 의식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역사 의식이 이 사람 또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막 알겠죠. 애국심만 이런 얘기 또 막 해요. 뭐 황룡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충이 어쩌고 막 그런 음. 얘기까지 하는데 자기는 안 양과한테도 하죠. 막 그런 얘기해요. 막 그러면서 자기는 뭐 그 몽골군하고 싸우는데 아무런 힘도 보태지 않고 나쁜 놈이야. 진짜. 도화도에서 잘 먹고 잘 살죠. 네. 아. 이상입니다. 나쁜 놈이야 네. 아주. 저는 이 황약사 해약도는 4.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그 사람들 타인들이 뭐 아무리 범죄자라고는 하지만 범죄자라고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 귀머거리 만들고 벙어리 만들어가지고 부리고 짜증나면 다 죽여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 사람 죽이는 거는 이 사람이 진짜 많이 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최악이에요 최악. 해약도는 4.5점 주고 인품은 저는 솔직히 이 사람 아까 얘기했었는데 난 이 사람 악당으로만 봤어요 계속. 그냥 뭐 그 아까 악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이 사람 계속 그냥 악당으로 보고 있다 본인이 보니까 악인이라는 자각은 별로 없어요. 네, 없어요. 본인은 네. 뭐 그렇지 않다라 그냥 만화책 안에서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그냥 악당으로만 보고 있었어서 그런지 솔직히 저는 가지나기 한 그 의외성의 또라이 짓보다는 이 사람 좀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그냥 아 얘는 그냥 또라이 미친 근데 악당이구나. 의외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품을 네,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인품으로서는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은 3.5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나기 18년 동안 그 18년이 아니죠. 뭐 한 10수년 동안 허비한 그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 차지한 부분이 얼마나 클 텐데 그 제자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 또라이 짓보다는 그냥 얘는 자기가 세니까 사람들을 약간 벌레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랑 다른 사람들 그냥 죽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러는 거가 오히려 저는 사이코는 더 가지나기 더 심하다고 보고 그게 또 가지나기보다는 좀 낫게. 나는 모르겠네요. 아니 뭐랄까 예, 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소개할 차례인가요? 네. 예, 저도 이제 또 또라이계 양대산맥 주백통을 이분 정말 장난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백통이 진짜 네. 희한한 사람이 최고죠 네. 진짜. 이렇게 제가 선택한 인물은 이제 천하제일무공의 소유자지만 멘탈은 개초딩인 노안동 주백통입니다. 예, 뭐 어차피 벼로도 초딩이네요. 네. 이게 사실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을 많이 치긴 하는데 이 사람 또 사소한 말 하나하나도 별 생각이 없어서 사람들 상처를 많이 입혀요. 예. 장난 아니. 예. 그 이제 그 초딩 라이프를 제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짧게 설명드릴게요. 처음 사고 치는 부분은 이제 여기 저기 전진교 교주인 사연과 함께 네. 대리국에 가서 사고 치는 부분인데요. 여기 대리 황제 귀비랑 눈이 맞아서 정분을 내요. 그리고 애도 임신시킵니다. 근데 그거를 그 대리화국 황제가 그 자기 사형의 체면을 봐서 또 이 사람도 마음이 되게 착해요. 좀 너그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기비도 용서하고 너도 용서할 테니까 둘이 결혼해서 살아라 이러는데 아 싫다고 죽어도 싫다고 도망가요. 예. 근데 싫은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있으면 자기 무공연말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싫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 또 무공 덕후이기도 하죠. 많이. 네. 그러니까 아니 뭐 황제 호의도 영구 그 여자의 애정도 다 버리고 그냥 무공하기 어렵다고 도망을 쳐요.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그 플러스 다른 일도 생기지만 이게 천하오절인 그 단지용이 불법에 기하고 용고는 맞아요. 복수기가 되어 수십 년 동안 방랑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단지형이 그렇죠. 히키코모리가 되는 계기를 맞아요. 만들었어요, 이 양반이. 예, 그럼 이제 또 그 다음은 이제 구음진경 처리에 관한 또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사형한테 상하고 나눠서 네. 처리하라는 유지를 받고 하는데 상관을 숨기고 학원 숨기러 간 사이 황약사 부부를 만나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그걸 자랑을 하네. 그래가지고 자랑하면은 황약사 스타일상 또 안 뺏어 보겠어?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부부 사기 쳐가지고 뺏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때는 빼앗겼던 사실조차 몰라요. 그냥 갔다가 그 제자들이 이제 그 황약사 제자들이 사고 치는 걸 보고 아 구음진경이 이렇게 유출됐구나 이러면서 따지러 갔는데 이제 부인이 죽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상심에 있는 사람한테 고인들이 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자는 무공무킨에 방해만 돼 잘 죽었구나. 미친 새끼야 이거. 황약사가 미치게 된 원인이에요. 네. 사람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원래 미친 놈인데 미친데 불을 쏴주는 거지. 그래 미치게 만든 원인이야. 아니라니까요. 뭐 당연하게도 15년간 감금을 당합니다. 아니 감금을 한다기보다는 뭐랄까 자기 스스로의 의지도 좀 있잖아요. 셀프 맞아요. 감금이에요. 네. 셀프 감금. 셀프 셀프 감금. 근데 감금이죠. 황약사 이런 점에서 또 약간 또 자존심이 있어. 밥도 주고 출입도 가능한데, 맞아요. 예. 네.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뺏으려고 그래요. 일단 그다음 근데 물론 이 강금 생활로 필살기를 익힙니다. 71호 공명감과 쌍수 오박이라는 이게 슈퍼 롯데전 지금 2회 이동이거든요. 각성해 각성. 각성이 각성. 예, 이걸 익게 해서 천하오절급 강자로 아 진짜 초딩이 무공만 세진 이 극혐 현상 아 너무 싫어요 진짜. 예, 그 뒤에도 이제 도화도에 찾아온 곽정에게 아니 배우기 싫다고 한 사람한테 그 속이고 가르쳐줘요. 그쵸. 근데 네. 그 가르쳐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자기는 그러니까, 배우면 안 된다는 그 약속이 있으니 얘를 가르치가지고 이제 보려고 그래요. 그거예요. 곽정이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 장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아, 그 사건으로 또 황역사 곽정을 오해하게 되고 그렇죠. 사부인 홍칠공과 배 타고 가면서 수장될 뻔하고 그 개고생을 합니다. 홍칠공은 심지어는 그 필살기 한 대 맞고 죽을 뻔해요. 내공도 다 잃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 뒤에도 이제 중년 순간에 무슨 이상한 허접대기들하고 내기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또 황룡이 시킨 대로 이제 9천인 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강남에서 사마르칸트까지 추격전을 해요.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구영봉하고 싸우고 있는 곽정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최대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그냥 도와주면 될 텐데 어둠 속에서 싸우는 게 재밌다는 이유로. 네, 맞아요. 그러면 2대1도 재밌는데 4대1은 어떨까 이러면서 4명이 자기 양손으로 다른 기술을 그렇죠. 써가며 곽정을 핍박을 해요. 네. 천하 5절급 2명한테 포위당해 있는 곽정을 그 곽정이 그 상황에서 말하죠. 야 이 미친놈이야. 형님인데 주백동은. 예, 아니 그 너를 공경하는 그 곽정이 미친 늙은이 할 정도면 이건 진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곽정이 비디오판 기준 네. 24편에서 쌍욕을 한 건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금나라 군대 뭐 이런 뭐 원수 단천도 이런 애들한테도 욕을 안 해요. 아니 이런 살육을 벌이다니 끔찍하다 이 정도 레벨로 아버지 표현하지. 원수 이러는데 장백동한테 막 야 이 미친놈이야. 예, 그리고 또 나중에 영고를 또 만나게 되는데 영고에게 뭐 맞아요. 자초지종도 안 듣고 도망만 다녀요. 또 수십 년도 도망을 다녀요. 이게 책임을 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쵸. 그런 거에. 그러니까 나이만 처먹었다 어른이 아니죠, 사실은. 예. 그 뒤에도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다른 작품에서 재밌을 것 같으면 뭐 갖은 폐악을 다 저지르고 다녀요. 이 사람 판단이 없어요. 그냥 그렇죠. 재미가 오로지 자기 판단이에요. 근데 음. 무공이 강한 사람, 이게 힘이 있는 사람이 그런 판단이 없다는 사실 죄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뭐 기본 성품은 솔직히 착하다고 하지만 하는 짓은 착한 게 아닌데 어쩌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수하긴 한데 예. 너무 강한 무공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천하 제일 무공인이 된다는 무일이민이 된다는 것도 짜증이 나 솔직히. 맞아요. 그 점이 더 짜증나. 네. 예, 그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저는 해약 또는 이분은 5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사람이 저 구음진경 잃어버린 것부터가 이미 뭐 그냥 난리였죠. 시작이었죠. 그게 그래서 일단 5점 줄 수 있을 것 같고 인품은 그 약간 고려 사항이 있어요. 일단은 성격 기본 베이스가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15년 동안 그 동굴에 있었던 점 그때 익히게 된 그 절공의 무공이 그 결국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정신분열 같은 거잖아요. 캐스터웨이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윌슨 나오고 그렇죠. 네. 윌슨. 예. 윌슨이잖아요. 오른손은 윌슨이고 왼손은 뭐 다른 애인 거야. 이렇게 셋이서 논 거지. 그러니까 얘가 약간 그런 걸 정상적인 그걸 좀 감안을 해주면은 인품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다. 좀 약간 미친 거지. 그래서 한 2.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품 평가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아니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 네. 그 주백통 진정한 포스트 모더니스트 모든 걸 해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해악은 5점입니다. 네. 이 사람은 뭐 5점이 아닐 수 없죠. 정말 사조 영웅전은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 중간에도 곽정을 여러 번 위기에 빠뜨리고요. 저는 제일 열받았던 장면이 그거죠. 황약사랑 모든 오해가 풀려서 도화도를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됐는데 주백통이 갑자기 또 장난기가 발동을 해요.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갑자기 또 황약사한테 거짓말을 하죠. 얘 구음진경 다 익혔다. 얘가 일부러 다 익혔다? 막 이러면서 곽정이 그러니까 황약사 또 빡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사건을 또 키워 또. 근데 이게 주백통이 한 계기가 그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황약사 열받아 하는 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 하는 게 재밌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황약사가 천하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 이거를. 그 뒤에 해명이라도 해주면 되는데 그쵸, 그것도 그것도 안 안 해. 해. 본인이 하지 않잖아. 약간
약간 그것도 정치적인 문제가 까먹는 있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주백동 보면서 그 드라마 보면서 소설 보면서는 그냥 웃기구나. 웃기긴 웃긴데 보면 볼수록 열받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약간 조커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의 조커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제 인품은 3.5점 드리겠습니다. 그 뭐 본성이 나쁜 사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천하 5절 중에 이 5절 중에 첫 손에 꼽히는 왕중양이 이 제자도 잘못 가르쳤지만 사제는 더더욱 잘못 가르쳤다. 그렇죠. 아니면 이런 양반한테 구음징역을 맡기는지. 예. 제자는 근데 전투력이 약하지 인품이 그렇게 쓰레기들은 아니에요. 괜찮은 편인데. 구척이. 그래도 구척이는 의리는 있는데 근데 분노 조절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걔도 일단 칼부터 휘두르고 간지나기 조절이 안 돼. 싸우면 구척이가 될 거야. 맞아 그 정도겠다. 예, 그래서 그런데 뭐 아까 뭐 햇님 이야기한 대로 이 사람은 그래도 기본 심성은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익을 추구한다는 그쵸. 거나 그런 그런 건 부분은 아니죠. 없잖아요. 네. 예, 되게 좀 순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품은 3.5점 주고요. 예, 근데 뭐 해악 또는 저는 이 근데 캐릭터가 그 이 소설을 쓴 시점이 1950년대로 추정되는데 50년대에 어떻게 이렇게 개성적인 캐릭터를 만들었을까 하는 부분이 되게 놀랍고요. 네. 그리고 이거 작가 입장에서는 되게 써먹기 좋은 캐릭터인 것 그쵸. 같아요. 그렇긴 삭발치기 해요. 좋죠. 네, 네. 이거 소설 다 구성이 끝나가는데 이거 핑. 그쵸. 예. 여기에 뭐가 하나 빠졌다. 네. 할 때마다 주백동 끼워 넣으면은 이야기가 다 돼 그냥. 네. 예. 얘는 무슨 짓을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니까. 이해가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피해도도 역시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 작품 보면서 이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저는 이 무협 세계에서 못 살 것 같아요. 리타이어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평균 수명이 40~50대일 텐데 이 사람들은 한번 약속하면 한 10년 가요. 인생에 한 몇 분의 1을 쓰고 있어. 아니, 강남 치료본 솔직히 인생을 다 퍼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 놓치고 다 죽어요. 그리고 근데 가지낙은 처음에 18년 고생했지만 뒤에 30년은 또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요. 더부살이로. 얘들도 안 죽었으면 좀 누리고 살았을 텐데. 좀 그러니까, 아쉽네요. 불쌍해. 네. 그러면 그 순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뭐 영광의 꼴등은 뭐 아, 볼 거 뭐. 없이 햇님이 별로도 양철님이 없네. 감사합니다. 네. 양철 씨. 야 우리도 이제 꼴등한테 뭐 선물 줍시다. 14.5점. 몇 점 만점이죠? 이게 몇 점 만점이지? 40점 만점이죠. 네, 30점. 30점 만점이에요. 30점 30점 만점. 만점. 네. 네. 반타작도 못했어. 그러네. 그러네. 그 다음에 가지나기 20.5점이고요. 아, 20점. 네. 네네. 높다. 뭐 당연하지만 그 사이코패스 황약사가 27.5점으로 1등이고요. 그다음에 주백통이 인품에서 약간 점수를 다 잃어서 23.5점으로 인품이 2등입니다. 좀 좋은 점으로. 주백통이 사이코짓은 비슷한데 네. 인품이 좀 훌륭하네요. 인품이 조금 낮네. 이 순수함 이거 봐주면 안 돼. 그렇죠. 나이 너무 네. 많이 든 상태에서 순수한 건 사실 그것도 좀 문제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첫 무협편 첫 편으로 네. 사조 영웅전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뭐 무협 관련해서 다른 왜? 콘텐츠들 다를 앞으로도 만한 신조 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룡 네. 팔부라든지 네. 네, 소강호까지. 마지막 소감 한 마디씩 해주시겠습니다. 그 무협을 다루는 거는 만화책이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이 좀 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네, 그 저는 사실 중국 무협도 한번 했으니까 한국 무협을 한번 해봤으면. 그걸 한번 좋겠어요. 읽어보고 싶긴 네. 해요. 나. 협객 이게 붉은 캐릭터의 백지. 개연성이나 의식의 흐름이 좀 제대로 된 걸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네. 네, 다음 붉은 매 특집을 기다리면서 갑자기 이건 네 농담이고요. 네. 오늘 간만에 제가 하고 싶었던 방송 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그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사조 영웅전 다시 접하게 돼서 그리고 또 이 얘기에 대해서 또 열심히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고 이번 방송은 좀 이제 부정적인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번에는 좀 또 긍정적인 그런 주제 선정해가지고 무협 특집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정유년 첫 방송이었는데요. 네.
뭐 새해 복 많이 받는다든지 뭐 그런 뭐 상투적인 얘기는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올해는 아주 즐거운 덕질 라이프를 멤버들, 다른 멤버들도 그렇고 저기 뉴욕에 있는 에이스님도 그렇고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전 세계 많은 청취자분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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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닥 다그닥 꾹.